네, 안녕하세요. 2030 코인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 대바람부터 방송을 좀 급하게 켰는데요. 진리카가 지금 방금 전에 일봉이 마감됐는데 방금 전까지 거의 90 몇 프로까지 얘가 올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해드릴까 방송을 켰는데, 지금 진리카는 지금 봤을 때 이 상승 이후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 좀 꼬이네요. 하락세 기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락세 기형 패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매수인데, 사실상 제가 진리카는 지금 와치리스트에 추가는 돼 있어요. 예전에 단타를 몇 번 쳤던 코인이어가지고. 근데 얘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게, 사실상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더블탑이라든지 뭐 역헤드앤숄더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혹은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더 높아야 모멘텀이 강하게 진행된다. 그런 식으로 항상 사토시 마켓 요 바닥 패턴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얘가 여기 아래로 빠지고 나서 사실상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약간 좀 많이 미지수였습니다. 예. 사실 매물대로만 보면은 이렇게 핵심적인 매물대 크게 올랐다가 지지가 나온 이런 데를 이탈했을 때 보통 차트가 좀 안 좋아 보인다,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구간은 한번 빠지면은 그 이후엔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근데 이후에 바로 올라 버렸어요. 제가 항상 사토시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 차트 움직이는 트렌드가 도기코인도 그렇고 이런 핵심적인 매물대를 일부러 한번 하방 이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척 저항받고 못 올라오는 척 하다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리카도 보시면은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했는데, 아마 차트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진리카에서 수평 매물대 여기 그어 놓으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무 뻔한 매물대니까. 근데 여기를 일부러 하방으로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오를 때도 저항받은 흔적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를 부랴부랴 저항받았다가 뚫고 올라오고 오늘자에 갑자기 양봉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보이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달러 차트가 아니라 사토시 마켓을 봐야 돼요. 네. 급등 코인 이런 거 포착해내려면 사실 사토시 마켓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를 보기에도 사토시 마켓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 이걸 봐야 되냐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똑같이 코인을 타고 있더라도 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 수익률이 뭐 얘는 30% 오르고 어느 날 얘는 뭐 10%밖에 안 오르고 얘는 50%, 근데 얘는 200% 이렇게 오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코인을 타고 있더라도 이제 올라가는 이제 수익률 퍼센티가 좀 다른데, 그런 게 이제 사토시 마켓을 봐야지 보여요. 모멘텀이 사토시 마켓에 드러나요. 사실상 달러 차트만 보면은 얘는 참, 달러 차트 분석은 항상 별로 너무나 단순하고 누가 분석을 하든 간에 분석은 비슷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 보면 그냥 하락세 기형이에요. 예. 매물대 여기죠. 상위 여기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그럼 여기 올라가면 사세요. 분석 끝.
이 정도 느낌인데 사토시 마켓에서 핵심 매물대 제가 그래가지고 핵심 매물대를 이탈하면은 최근에 좀 더 좀 중요시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를 이탈시키고 올린다. 그러므로 이 원리로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핵심 매물대를 이탈하고 올리기 때문에 내가 그어놓은 이런 매물대를 이런 주봉상 굉장히 큰 이런 매물대를 이탈했을 때 오히려 더 중요시 봐야 되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프랙탈 분석입니다. 네. 너무 정갈한 분석 같은 걸 보지 마세요. 사실 뭐 아무리 전문가 뭐 뉴욕 증권가 월스트리트 그런 사람들 분석 보면 깔끔하고 보기야 좋지만 사실 이런 분석까지는 못 잡아내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도기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이죠. 바닥 구간. 이 매물대를 한번 이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작년이니까 독이 100배 이상 올라간 이 구간이 나왔죠. 여기서도 사실 스토리가 보면은 상당한 저항이 많이 보이죠. 이 위로 잘 못 올라오죠. 약세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바닥은 이곳에 있고 이렇게 계속 저항받는 척하고 이 구간 매물대죠? 지지 매물대.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다 진행됐을 때라서 하는 말이지 사실 아직 여기까지 차트가 안 나왔을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란 말입니다. 근데 차트가 쭉 진행되면서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구간 여기서 차트가 진행되고 급등 만들어주면서 200주 한번 때려주죠. 그런 다음에 무심하게도 이 수평 매물대 여기도 매우 중요하죠. 네. 보시면은 과거에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왔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 지지받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 주려나? 근데 한번 빼고 그리고 여기마저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꼬리를 달았긴 했지만 어쨌든 가격이 이 아래까지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올려버리죠. 사실상 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아내야 되냐면은 요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밤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항상 200주 이평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사토시 마켓에서 200주 이평은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표, 트렌드, 핵심 200을 넘어가면 큰 상승 200 아래 있으면 지지부진 시스 코인 같은 경우 제가 200이평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사례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저항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려주고 그 다음에 돌파했어요. 크게 나오죠. 리테스트가 특정 이평선 혹은 특정 매물대를 여러 번 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쳐줄수록 그 다음 시도에 강력하게 추세가 나옵니다. 사실상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항이 좀 세게 나왔고 뭐 이런 구간에서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격이 컸을 때 한 번에 뚫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200주 이평을 이해하는 어떤 핵심적인 중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왜 시스를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독이 제가 200주 이평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차트 사례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독이 같은 경우도 200주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한번 때려주고 200주를 수평으로 계속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200주) 수평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가격이 하방에서 치고 올라갈 때 얘가 하방하고 있으면 잘 못 뚫습니다. 아까 시스에서 보더라도 저항이 좀 세게 나온 흔적이 보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탕탕 쳐주는 작업을 몇 번 반복하면은 얘가 거진 수평이 됩니다. 수평으로 거의 가깝게 누우면 누울수록 그 다음 시도에 뚫을 가능성, 뚫기가 쉬워집니다. 왜 우리가 종이 같은 거 격파할 때도 누가 이렇게 뺑뺑하게 잡고 있어야 아래에서 시원하게 빵 뚫어버리지, 흘렁흘렁 잡고 있으면 이 탄성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 뚫리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뚫으려고 해도. 이평선을 하방에서 뚫고 올라갈 때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상장된 지도 오래됐고 모두의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 있었죠. 네. 암호화폐 시장 3법칙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코인은 어느 날 갑자기 펌핑된다. 네. 우리는 이쯤 됐을 때 이제 뉴스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를 항상 보고 있어야 사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보다 평단가를 좋게 잡으려면 차트를 보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제가 진리카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왔는데, 지금 진리카가 치고 올라간 추세로 봤을 때 이전 저항이 나왔던 곳, 이 윗부분, 여긴 지지 매물대죠. 저항, 여기서도 저항. 그 여기 내려오는 200주, 하방하는 200주는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 방에 뚫기는 좀 힘들다 말씀드렸고, 사실 여기서 쏘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격이 이만큼이나 있었어요.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뚫기는 좀처럼 힘듭니다. 그럼 반대로 보다 200주에 닿았을 때 매도를 잡을 수 있겠죠. 게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항 매물대랑 200이평선이랑 겹칩니다. 그럼 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한번 잡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사실 오르기 전에 제가 이게 시그널을 잡아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제가 한 7시인가 8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폰 차트를 보는데 트뷰 아마 요 매물대를 넘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개 위에 있어요. 최근에 차트들이 움직이는 트렌드를 보면은 모멘텀이 좋은 애들은 100일 간섭받지 않고 한 번에 좀 뚫고 나가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랬죠. 그래서 요쯤 진행되고 있을 때 가격 상승을 보니까 20 몇 %야.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매수를 잡았습니다. 여기였나 이 매물대 위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일선 근방으로 손절 잡고 들어갔는데 차 손절 잡아놓고 한두 시간 더 잤어요. 일어났는데 한 8시 59분쯤 보니까 90 몇 %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정신없게, 일단 아까 200주선하고 매물대랑 겹치는 구간이 대충 이 구간이에요. 제가
지지 나왔고 저항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겟은 일단 여기인데 일단 90% 보자마자 한 20%는 팔았습니다. 좀 불안해서 사실 지금 이게 새벽부터 진행이 됐고 지금 상승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20%랑 여기서 전 50%? 한 40% 정도? 한 번 더 털 예정입니다. 네. 바이낸스 상에 지금 매도 주문을 걸어놨고요. 네. 저도 정신이 없네요. 요런 구간. 지지, 저항, 저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도 타겟. 주봉으로 봤을 때 좀 내려야겠네요. 네. 요쯤. 이렇게 수평 매물대로 매도 타겟을 잡을 때 이전 매물대보다 최근에 진행된 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비교적 안전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0.13494. 저 같은 경우에 20% 털고 여기까지 해서 총 매집 물량의 60% 정도를 청산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좀 과감하게 털어버린 편입니다. 예. 일종의 럭키머니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습니다. 예. 잠결에 잡아야 이게 잘 올라가나? 예, 아무튼 진리카 급등으로 인한 급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